나는 평생 사람 속에서 살았네. 가난한 농가에서 태어나 소판 돈으로 서울에 올라와 공사판에서 삽질하던 때부터 수만 명의 직원을 거느리는 기업을 일구기까지 내 인생은 늘 사람과 함께였네. 그래서 나는 종종 스스로에게 물어보곤 했지. 사람은 도대체 언제 진짜 얼굴을 드러내는 걸까? 사람을 만나다 보면 처음에는 다 좋아 보이네. 누구나 부드러운 말투를 쓰고 정답게 웃고 친절하게 손을 내밀지. 그 모습만 보고 아, 저 사람 참 괜찮구나 생각하기 쉽지.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더군. 겉모습은 포장일 뿐이고 진짜 본성은 아주 작은 틈새에서 비치는 법이네. 내가 젊을 적 공사를 막 시작할 무렵이네. 어떤 이는 처음에는 굉장히 믿음직스러웠어. 말도 유창하고 옷차림도 깔끔했지. 그런데 막상 어려움이 닥치니 책임을 피해 달아나더군. 그때 깨달았네. 사람을 판단할 때는 잘 나갈 때 모습이 아니라 불편한 상황에서의 태도를 봐야 한다는 것을 말이야. 사람의 마음속은 참으로 깊고도 묘한 곳이네. 누군가 나를 향해 다정하게 웃을 때보다 약간의 불편이나 손해를 겪었을 때의 반응이야말로 그 사람의 진짜 얼굴이지. 나는 사업을 하면서 이런 모습을 수도 없이 보아왔네. 작은 권한 하나 쥐자마자 목소리가 커지는 사람, 힘 있는 자 앞에서는 머리를 조아리면서 약자에게는 함부로 하는 사람, 이 모두가 그 사람 속에 오래전부터 자리 잡고 있던 본성의 그림자였네. 사람을 잘못 보면 크게 다치기도 하지. 나도 속은 적이 많았네. 그때마다 속으로 나 자신을 자책했어. 내가 눈이 어두웠구나. 사람을 잘못 봤구나. 하지만 세월이 흐르고 나서야 알았네. 사람을 제대로 본다는 건 처음부터 상대의 마음속을 다 알아내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보내는 작은 신호를 무시하지 않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야. 나는 젊었을 때부터 귀가 얇았네. 누가 뭐라고 하면 금방 흔들렸어. 하지만 이를 크게 키워가며 깨달은 게 있지. 눈에 보이는 말재주나 외모보다 중요한 건 위기 속에서 드러나는 태도라는 것. 아무리 잘 포장해도 힘든 순간이 오면 결국 속내가 드러나기 마련이야. 내가 이렇게 말하면 어떤 이는 묻겠지.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사람을 잘 볼 수 있습니까? 나는 거창한 답을 주진 못하네. 다만 내 경험을 비춰보니 몇 가지 경계해야 할 모습들이 있더군. 그 모습들은 처음에는 별거 아닌 듯 보이지만 결국 가까운 관계를 파괴하고 내 마음까지 무너뜨릴 수 있는 위험한 징조였지. 사람 때문에 크게 상처 입어본 이는 알 거야. 괜찮을 줄 알았던 이에게 실망했을 때 그 아픔이 얼마나 깊은지. 그래서 나는 오늘 평생 사람과 부대끼며 배운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네. 겉모습에 속지 않고 본심을 꿰뚫는 법, 절대로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사람의 특징 말이야. 이건 나 혼자서 배운 값비싼 교훈이고 혹여라도 누군가가 같은 고생을 덜 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꺼내는 이야기라네. 자네가 지금 듣는 이야기가 혹시 마음속에 떠오르는 어떤 사람과 겹친다면 그 느낌을 무시하지 마시오. 그건 단순한 예민함이 아니야. 내 마음이 이미 경고를 보내고 있다는 증거일지도 모르네. 나는 그런 신호를 무시하다가 몇 번이나 크게 되었으니 자네만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길 바라네. 앞으로 나는 사람의 본성이 드러나는 순간들, 그리고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몇 가지 유형을 하나하나 풀어낼 걸세. 단순히 남의 이야기를 하자는 게 아니네. 자네 자신이 사람을 보는 눈을 기르고 무엇보다도 스스로의 마음을 지키기 위함이지. 결국 인생은 사람으로 무너지고 사람으로 세워지는 법이니까. 그러니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를 단순한 흥미거리로 듣지 말고 자기 인생의 거울처럼 비춰보길 바라네. 그러면 자네도 알게 될 걸세. 사람의 얼굴은 미소가 아니라 불편함 속에서 드러나는 작은 반응이라는 걸 말이야. 내가 살아온 세월을 돌이켜보면 세상에는 참 다양한 얼굴이 있네. 겉으로는 늘 웃으며 친절한데 속으로는 다른 계산을 굴리는 사람, 또 말은 투박해도 속정 깊은 사람도 있지. 젊은 시절엔 사람의 겉모습을 쉽게 믿었네. 말씨가 점잖고 옷차림이 단정하고 표정이 온화하면 아, 저 사람은 믿을 만하다 생각했지. 그런데 세월이 흐르니 알겠더군. 거칠애와 본심은 늘 다른 길을 걸을 수 있다는 걸. 사람이 좋은 상황에선 누구나 친절할 수 있어. 돈이 넉넉할 때, 일이 잘 풀릴 때, 원하는 걸 얻기 전에는 웃음 띤 얼굴을 보여주기 쉽지. 하지만 정작 그 사람의 진짜 속내는 불편할 때, 손해볼 때, 인정받지 못할 때 드러나더군. 나는 사업을 키우며 무수한 계약과 협상을 거쳤네. 그 과정에서 가장 믿음직스러웠던 이는 화려하게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려움이 닥쳤을 때도 똑같은 눈빛과 태도를 유지하는 사람이었지. 어느 해 큰 프로젝트를 맡았을 때였네. 계약금은 많았지만 일정이 빠듯해
모두가 초조했지. 그때 한 젊은이가 큰 실수를 했네. 주변 사람들은 다들 그를 몰아쓰며 책임을 회피하려 했어. 그런데 정작 그 당사자는 담담하게 제 잘못입니다. 바로 고치겠습니다. 라고 말하더군. 그 순간 나는 느꼈네. 이 사람은 화려한 겉모습보다 더 깊은 신뢰를 줄 수 있는 본성을 가진 사람이구나. 반대로 처음에는 믿음직해 보이던 사람이 작은 불편 하나에 돌변하는 경우도 많았지. 회의 때 잠깐 자기 의견이 묵살당했다고 삐치고 이익이 자기에게 돌아오지 않자 태도가 싸늘해지는 사람들. 그런 모습을 보면 늘 내 가슴에 스치는 생각이 있었네. 아, 저 사람은 본심을 가리느라 애쓴 게 아니라 그게 본심이었구나. 젊은 사람들에게 내가 자주 하는 말이 있네. 겉으로 보이는 말재주보다 불편할 때의 태도를 봐라. 사업이든 인간관계든 결국 위기에서 본색이 드러나니 말일세. 이것은 심리학에서도 말하는 바와 같지. 인간은 감정이 흔들릴 때 통제력을 잃는다네. 아무리 완벽히 포장해도 예상치 못한 상황 앞에서는 숨겨둔 본성이 드러나게 마련이야. 사람을 잘못 보면 마음이 크게 다치는 법이네. 나도 몇 번은 큰 상처를 입었어. 가까이 두었던 사람이 등을 돌릴 때 그 아픔은 칼보다 날카롭지. 하지만 거기서 배운 게 있네. 사람 보는 눈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경험 속에서 눈을 뜨는 것이라는 거야. 처음에는 다 속을 수 있어. 다만 중요한 건 2번 같은 실수를 하지 않겠다는 다짐이지. 나는 거칠에 약한 성격이었네. 누가 공손하게 굴면 괜히 마음이 약해졌어. 하지만 나이가 들며 깨달았네. 진짜 귀한 사람은 공손한 말투가 아니라 어려움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꾸준한 마음을 가진 이들이더군. 그런 사람은 많지 않아도 일생을 함께할 만한 가치는 충분했지. 그래서 나는 이제 이런 기준을 삼네. 사람을 볼 때는 그가 힘없는 일을 대하는 태도, 실수했을 때의 반응, 그리고 손해를 감수하는 순간의 눈빛을 본다네. 그 3가지는 거짓으로 꾸미기 힘들고 결국 본성을 드러내게 마련이지. 자네도 기억하시오. 겉모습은 언제든 바뀔 수 있지만 본성은 작은 순간에 드러나고 오래 남는다. 그걸 간파하지 못하면 결국 자신이 크게 상처 입게 된다네. 그리고 그 상처는 단순한 인간관계의 아픔이 아니라 삶 전체를 뒤흔드는 고통이 될 수도 있지. 그러니 이제 우리는 거칠에 눈이 멀지 말고 본심을 꿰뚫는 눈을 길러야 하네. 그래야만 잘못된 관계에 매이지 않고 내 삶을 지켜낼 수 있네. 사람을 잘 본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네. 나도 평생 사람 속에서 살았지만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가끔은 속을 때가 있네. 하지만 분명한 건 있지. 사람의 본성은 평탄한 길에서 드러나지 않는다는 사실 말이야. 누구나 여유 있을 때는 웃을 수 있고 배부를 때는 인심도 넉넉해지지. 그러나 그릇의 크기는 흔들릴 때 비로소 드러나네. 나는 사업을 하며 숱한 위기를 겪었네. 경제 위기, 파산 직전의 순간, 해외에서 홀대받던 협상 자리, 그때마다 곁에 있던 사람들의 얼굴이 잊히질 않는다네. 누군가는 나보다 더 앞서 나가며 책임을 떠안으려 했고 또 어떤 이는 슬그머니 발을 빼고 핑계를 늘어놓았지. 같은 위기 속에서도 이렇게 극명히 갈라지더군. 본성은 위기에서만 선명해지는 법이야.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네. 해외 공사를 따내기 위해 몇 달간 애썼는데 막판에 상대방이 무리한 조건을 내걸었지. 다들 포기해야 한다고 했어. 그런데 한 직원이 조심스럽게 나섰네. 사장님, 우리가 지금 포기하면 그동안 수백 명이 흘린 땀이 허사가 됩니다. 끝까지 시도해 보겠습니다. 그 눈빛에서 나는 진심을 봤네. 그 사람은 그 후로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도망치지 않았어. 세월이 지나도 나는 그 사람을 기억하네. 그는 단순히 똑똑한 게 아니라 위기 앞에서도 책임을 외면하지 않는 본성을 가졌기 때문이지. 반대로 겉으로는 믿음직하던 인물이 작은 불편 하나에도 돌변하는 걸 보았지. 계약이 자기 뜻대로 흘러가지 않자 목소리를 높이고 작은 손해를 보자 분노로 얼굴빛을 바꾸는 사람.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네. 아, 저 사람의 본심은 지금 드러나는구나. 본심은 이렇게 자잘한 틈에서 고개를 들더군. 사람을 잘 본다는 건 상대를 평가하는 일이 아니야. 오히려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한 방패이지. 잘못된 사람을 곁에 두면 결국 내 마음이 무너지고 가정과 일까지 흔들리게 되네. 나는 그런 경험을 수없이 했지. 돈보다 무서운 건 잘못된 인연이더군. 철학자들도 비슷한 말을 했지. 사람의 진짜 얼굴은 권력 앞에서가 아니라 손해 앞에서 드러난다. 나는 여기에 한마디 더 보태고 싶네. 건강이 흔들릴 때, 인정받지 못할 때,
그때야말로 그 사람의 본성이 가장 선명해진다는 걸. 그래서 나는 늘 묻는다네. 이 사람이 어려움 앞에서도 나와 같은 방향을 볼 수 있는가? 가끔 사람들은 나에게 물었네. 회장님, 어떻게 그렇게 사람을 잘 보십니까? 나는 대답했지. 나도 자주 속았다네. 다만 속을 때마다 눈을 조금 더 크게 뜨게 된 것뿐이지. 사람을 잘 본다는 건 타고난 재능이 아니라 넘어지고 상처 입으며 배우는 과정이더군. 중요한 건 한 번 속았다고 주저앉지 않고 그 경험을 교훈으로 삼는 거지. 그리고 꼭 기억하길 바라네. 사람을 잘 본다는 건 상대의 약점을 찾아내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지키는 힘을 기르는 것이라는 걸. 잘못된 사람을 구별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내 주변을 건강하게 만들 수 있네. 앞으로 내가 들려줄 7가지 모습은 모두 내가 살아오며 직접 보고 겪은 것들이네. 작은 순간에 드러나는 본성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보일지 몰라도 결국은 내 삶을 흔들어 놓는 위험한 징조들이지. 이제부터 그 첫 번째 이야기를 시작해보세. 사람의 본성을 가장 빨리 드러내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가? 나는 평생 일을 하며 깨달았네. 바로 작은 권력이야. 큰 권력은 멀리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사람의 속을 드러내는 건 오히려 사소한 권한이더군. 젊었을 때 공사판에서 막노동을 할 때였지. 일을 분배하는 반장이 있었는데 그 사람에게는 단순히 누가 삽질을 하고 누가 자재를 옮길지 정하는 권한만 있었네. 그런데 그 작은 권한을 쥐자마자 목소리가 커지고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일부러 고된 일에만 배치하더군. 겉으로는 일꾼들을 챙기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권력을 즐기고 있었지. 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속으로 중얼거렸네. 작은 권한도 다루지 못하는 자에게 큰 권력은 더 큰 재앙이 되겠구나. 회사를 키워가며 비슷한 장면을 수도 없이 보았지. 회의 진행을 맡기거나 단체 모임의 공지 하나를 전할 권한을 줬을 뿐인데 사람의 태도가 바뀌는 걸 보았다네. 예전엔 조용하던 사람이 이제부터는 내 말에 따라야 한다는 식으로 군림하기 시작했어. 작은 권한에 취해 사람을 다루려 드는 모습에서 나는 늘 불안한 기운을 느꼈네. 왜냐하면 그건 단순한 성격 문제가 아니었거든. 그 안에는 깊은 열등감이 숨어 있었네. 철학자도 말했지. 작은 권력을 휘두르는 자를 조심하라. 그 안에는 거대한 결핍이 자리한다. 작은 권한조차 겸손히 다루지 못하는 사람은 큰 힘을 쥐면 반드시 가까운 이들부터 억누르기 시작하네. 가정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나지. 부모 모임에서 임시로 대표를 맡은 사람이 갑자기 목소리를 높이거나 작은 모임에서 회계 역할을 맡은 사람이 돈줄을 쥐었다는 이유로 우쭐거리는 모습. 이런 사소한 장면 속에서 그 사람의 본성이 고스란히 드러나네. 처음에는 추진력처럼 보일지 몰라도 시간이 갈수록 주변 사람들의 숨통을 조여오는 법이지. 나는 늘 젊은 사람들에게 말하네. 사람을 보려거든 작은 권력 앞에서의 태도를 보아라. 교기에는 그 사람의 인간관계 방식, 자기 안의 열등감, 그리고 미래의 행복까지 담겨 있네. 작은 권력을 맡았을 때도 여전히 겸손하고 맡은 일을 다 해내면서도 남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그는 큰 일을 맡겨도 흔들리지 않을 걸세. 나 자신도 권력을 쥐면서 늘 조심했네. 아무리 큰 기업을 세웠다 해도 그 힘을 내 가족이나 직원 위에 억누르는 데 쓴다면 오래 갈 수 없다는 걸 알았거든. 권력은 누르는 게 아니라 지탱해 주는 것이라는 걸 나는 늦게서야 깊이 깨달았네. 그러니 자네도 기억하시오. 작은 권력 앞에서 돌변하는 사람을 가볍게 보아선 안 된다네. 그건 단순히 순간의 실수가 아니라 마음속 깊이 자리 잡은 본성의 그림자일 수 있으니 말이야. 그런 사람과 오래 함께하면 결국 자네도 그 무게에 짓눌려 작아지게 되지. 사람의 본성은 작은 권력 앞에서 가장 솔직하게 드러난다네. 그것을 간과하지 말게. 그것이야말로 앞으로의 관계를 지킬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눈이지. 내가 평생 수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가장 먼저 가늠하는 기준이 있었네. 바로 약자를 어떻게 대하느냐 하는 것이었지. 사람의 품격은 그 사람이 힘없는 이와 마주했을 때 드러나는 법이네. 아무리 번드르르하게 말하고 높은 자리에 앉아 있어도 약자에게 함부로 굴면 그 본성은 이미 판가름 난 것이지. 나는 사업 초창기에 이런 장면을 자주 보았네. 협력업체 사장 앞에서는 고개를 숙이고 깍듯하던 이가 막상 건설 현장의 일용직 노동자에게는 거친 말투를 쓰고 무시하는 모습을 보았지. 그럴 때마다 속으로 생각했네. 아, 저 사람은 진짜 믿을 수 없구나. 왜냐하면 언젠가 내가 힘을 잃는 순간 그 무례함은
고스란히 내게로 돌아올 테니까. 비슷한 경험은 해외에서도 많았네. 외국의 큰 기업과 협상할 때는 정중하던 이가 식당 종업원에게는 인사를 건네지도 않고 투덜거리며 불친절하게 대하더군. 그 모습이 나는 참 부끄러웠네. 그 순간 그 사람의 지위나 말솜씨보다 그가 내 곁에 오래 두어서는 안 될 인물임을 알았지. 심리학에서도 이런 태도를 권위지향적 공격성이라 부른다네. 자신보다 강하다고 느끼는 사람 앞에서는 한없이 순종하면서 자신보다 약한 사람이라 생각되면 본능적으로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는 성향이지. 하지만 이는 단순한 버릇이 아니라 깊은 불안과 서열 의식에서 비롯된 본성이야. 결국 그들은 자기보다 강한 이만 좇다가 정작 곁에서 함께 걸어줄 사람들을 잃고 맙니다. 나는 젊은 시절 가난 때문에 숱한 무시를 당했네. 공사판에서 점심값이 없어 빈 도시락통을 들고 앉아 있으면 어떤 이들은 내 곁을 스쳐가면서도 눈길조차 주지 않았지. 하지만 어떤 이는 조용히 자기 도시락에서 반찬을 덜어주었네. 그때 느꼈지. 진짜 귀한 사람은 힘없는 일을 외면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걸 말이야. 내가 회사를 크게 키운 뒤에도 늘 직원들에게 강조한 말이 있었네. 우리 회사의 진짜 가치는 건물이나 기계가 아니라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니 경비원, 청소원, 막내 직원에게 가장 먼저 인사하라. 나는 지금도 믿네. 약자를 대하는 태도야말로 그 사람의 인간됨을 가장 정직하게 드러내는 거라고. 옛 철학자는 이렇게 말했지. 사람의 품격은 힘없는 자를 어떻게 대하는가로 결정된다. 아무리 예의 바르고 세련돼 보여도 약자 앞에서 무례하게 돌변한다면 그 사람은 결코 신뢰할 수 없는 법이네. 처음에는 괜찮아 보일지 몰라도 언젠가는 자네도 그 사람의 아랫사람이 되어 무례함의 대상이 될 게 분명하지. 그래서 나는 늘 조언하네. 약자를 존중할 줄 모르는 사람과는 거리를 두어라. 그들은 결국 자기보다 강한 사람만 쫓아다니다가 진짜로 소중한 관계들을 잃게 된다네. 인생은 위로만 향하는 게 아니라 옆에서 함께 걸어가는 것이기 때문이지. 사람은 힘이 있을 때보다 힘이 없을 때 더 선명히 드러난다네. 자네도 주변을 잘 살펴보게. 약자에게 보이는 태도 속에서 그 사람의 미래가 보일 것이네. 세상을 살다 보면 누구나 실수를 하지. 나 역시 수없이 많은 실수를 했네. 그러나 내가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은 이거라네. 실수보다 무서운 건 그 뒤에 나오는 핑계라는 사실이지. 젊은 시절 나는 공사 현장에서 큰 낭패를 본 적이 있었네. 자재를 잘못 주문해 공사가 며칠이나 지연됐지. 그때 나는 속으로 수많은 변명을 떠올렸어. 인부가 제대로 확인 안 해서 그렇다. 날씨가 변덕스러워서 어쩔 수 없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자꾸만 소리가 들렸네. 네 책임 아닌가? 그래서 결국 사람들 앞에 솔직히 말했지. 이건 내 잘못이네. 내가 제대로 챙기지 못했어. 바로 수습하겠네. 그 순간 다들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지. 나를 더 신뢰하게 된 거야. 그때 확실히 깨달았네. 실수를 인정하는 건 창피가 아니라 신뢰의 출발이라는 걸. 반대로 나는 수많은 이들이 핑계로 신뢰를 갉아먹는 걸 보았지. 어떤 이는 일이 잘못되면 원래 내 일이 아니었다고 발을 빼고, 또 다른 이는 그때 너무 바빠서 어쩔 수 없었다고 말하네. 그렇게 남 탓, 상황 탓, 운 탓을 늘어놓다 보면 결국 결론은 하나야. 나는 잘못 없다. 이런 사람 곁에 있으면 결국 내가 대신 사과하고 내가 대신 책임져야 하지. 그러다 보면 관계는 금세 무너져 버리지. 심리학에서는 이런 태도를 투사라고 부른다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못하고 남에게 떠넘기는 심리적 방어지. 문제는 이것이 습관이 되면 나중에는 정말로 자신이 잘못이 없다고 믿게 된다는 거야. 그 순간부터는 대화도 협력도 불가능해지지. 로마의 철학자는 말했지. 잘못을 인정하는 것은 굴욕이 아니라 인간의 위대함이다. 나는 이 말을 젊은 시절부터 마음속에 새겼네. 진짜 강한 사람은 실수 위에 핑계라는 벽을 쌓지 않고 책임 위에 신뢰라는 탑을 쌓는 법이지. 내가 회사를 운영하면서 가장 크게 본 건 실수한 뒤 태도야말로 그 사람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사실이었네. 제가 잘못했습니다. 바로 고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시간이 갈수록 믿음을 얻어 결국 큰일을 맡게 되더군. 반면 매번 핑계부터 대는 사람은 아무리 똑똑해도 주위에서 멀어지게 되었지. 왜냐하면 누구도 책임을 회피하는 일을 곁에 두고 싶진 않으니까. 그러니 나는 자네에게도 말하네. 실수하는 건 괜찮아. 하지만 핑계로 책임을 지우는 순간 그 관계는 이미 금이 가는 법이지. 작은 실수 하나가 아니라
핑계가 쌓여 무너뜨리는 건 결국 신뢰니까. 내가 평생을 살아보니 돈도 권력도 명예도 결국은 사람들의 신뢰 위에 서는 것이더군. 신뢰를 잃은 사람은 아무리 잠시 잘나 보여도 오래 못 가. 반대로 신뢰를 얻은 사람은 실수조차도 발판으로 삼아 더 크게 성장하네. 자네도 기억하시오. 책임을 지는 태도는 무겁지만 그 무게를 견딜 수 있을 때 진짜 어른이 되는 거라네. 실수 후 핑계대는 사람 절대 가까이 두지 말게. 그 사람은 언젠가 자네를 대신 희생양으로 삼을 테니 말이야. 사람을 만나다 보면 이야기를 나누는 듯 보이지만 사실은 혼자만 떠드는 사람이 있네. 자네도 그런 경험이 있을 걸세. 점심시간에 누군가 다가와 요즘 어떠세요? 하고 묻기에 기쁜 마음으로 답을 시작했는데 불과 몇 초 만에 대화의 주인이 바뀌어버리는 경우 말이야. 내가 애가 아파서 걱정된다고 말하면 곧바로 우리 애도 예전에 장염 걸려서 말이야 하며 30분짜리 독백이 시작되지. 그 순간 나는 대화의 상대가 아니라 리액션만 하는 청중이 되어버리지. 이런 사람의 문제는 단순히 말이 많다는 게 아니네. 상대의 존재를 자기 이야기의 배경으로만 여긴다는 것이지. 타인의 경험조차도 결국 자기 얘기의 재료로 삼아버려. 나도 더 했다. 내가 겪은 게 더 크다 하는 식으로 말이지. 그런 이 곁에 있으면 점점 말하기 싫어지고 관계는 일방통행이 되어버리네. 내가 젊었을 때 외국 바이어와 협상을 할 때였네. 그 바이어는 질문을 던져놓고는 내 대답이 차에 끝나기도 전에 자기 얘기로 덮어버리곤 했어. 겉으론 화려했지만 결국 그는 내 말을 들을 준비가 없었던 거지. 나는 그때 확실히 알았네. 듣지 못하는 사람은 오래 함께할 수 없다는 걸. 듣지 않는 자와는 신뢰가 자라지 않으니까. 옛 성현이 이런 말을 했지. 지혜로운 자는 많이 듣고 적게 말한다. 대화는 말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야. 상대의 말에 귀 기울이고 그 마음을 헤아릴 때 비로소 관계가 단단해지는 거지. 그런데 자기 이야기만 하는 사람은 상대의 마음을 보지 못하니 결국 혼자 떠드는 무대만 남게 되는 법이야. 나는 늘 직원들에게 말했네. 경청은 공짜 같지만 가장 값진 투자다. 사람들은 자기를 들어주는 일을 신뢰하게 마련이지. 반대로 자기 이야기만 늘어놓는 사람은 처음엔 재미있어 보여도 금세 피로를 안겨주지. 왜냐하면 대화가 아니라 소모가 되어버리니까. 심리학자들도 연구했지. 자기중심적인 대화를 즐기는 사람은 실제로는 상대의 말에 반응하지 않고 곧장 다시 자신의 이야기로 전환한다네. 이런 태도를 대화 탈취라고 부르지. 마치 남의 말을 훔쳐 자기 이야기로 바꾸어 버리는 것과 같아. 내가 회사를 경영하며 가장 귀하게 여긴 인재는 말 잘하는 이가 아니었네. 오히려 잘 들어주는 이였어. 그들은 큰 소리로 자기 공명을 내지 않아도 늘 귀 기울이며 묵묵히 함께 했지. 그런 사람과는 신뢰가 깊어지고 위기 속에서도 함께 견뎌낼 수 있었네. 그러니 자네도 기억하시오. 자기 이야기만 하는 사람은 결국 자네를 관객으로만 본다. 그런 관계는 오래 갈 수 없네. 진짜 귀한 대화는 말이 오가는 게 아니라 마음이 오가는 것이니까. 사람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뭔가? 나는 늘 신뢰라고 말하네. 신뢰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돈보다 더 무겁고 깨지기 쉽다네. 그런데 이 신뢰를 가장 쉽게 무너뜨리는 사람이 있어. 바로 남의 비밀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지. 내가 젊었을 때 공사 현장에서 한 동료가 있었네. 그는 늘 이건 절대 비밀인데 하며 남 얘기를 흘리고 다녔어. 들을 땐 뭔가 특별한 정보를 아는 것처럼 보였지만 시간이 지나니 알겠더군. 그가 내 얘기도 다른 사람에게 흘릴 거라는 걸. 그때 나는 단단히 마음을 먹었네. 비밀을 쉽게 말하는 사람은 결코 가까이 두어선 안 된다는 걸 말이야. 이건 단순히 수다스러운 문제가 아니야. 그 속에는 자신을 특별하게 보이고 싶어 하는 불안한 마음이 숨어 있지. 심리학자들은 이를 정보 권력이라고 부른다네. 내가 더 많이 알고 있다. 그러니 나는 우위에 있다는 착각 속에서 남의 이야기를 흘리는 거야. 하지만 실상은 반대지. 비밀을 쉽게 흘리는 사람은 결국 아무도 믿지 못하게 되고 스스로 신뢰를 잃어가네. 나는 늘 돈과 신뢰를 비슷하게 여겼네. 돈이란 벌기는 어렵고 쓰기는 쉽지. 신뢰도 똑같아. 쌓기는 오래 걸리지만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야. 특히 남의 비밀을 함부로 발설하는 사람은 마치 남의 돈을 허락 없이 쓰는 사람과도 같네. 작은 순간에 드러나는 무책임이 결국 관계 전체를 망가뜨리는 거지. 사업을 하면서 나는 수많은 정보를 접했네. 회사의 재무 상태, 앞으로의 투자 방향,
혹은 직원들의 개인적인 사정까지. 그럴 때마다 나는 스스로 다짐했지. 이건 지켜야 한다. 함부로 입 밖에 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신뢰는 바로 그런 사소한 태도에서 쌓이기 때문이지. 자네도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게. 누군가 당신에게 남의 비밀을 쉽게 말한다면 그 사람이 당신의 이야기는 절대 지켜줄 거라 믿을 수 있겠는가? 그럴 리 없지. 남의 비밀을 쉽게 흘리는 자는 당신의 비밀도 똑같이 팔아버릴 사람이네. 옛 지혜에 이런 말이 있지. 비밀을 쉽게 말하는 자는 진실도 쉽게 왜곡한다. 신뢰를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자기 말의 무게도 잃어버리네. 그런 사람 곁에 있으면 자꾸만 내 말을 고르게 되고 결국 진짜 마음을 숨기게 되지. 그러면 관계는 껍데기만 남게 돼. 나는 이제 확신하네. 신뢰는 돈처럼 관리해야 한다는 것을. 흘리지 않고 낭비하지 않고 꼭 필요한 곳에만 써야 오래 간다네. 비밀을 함부로 다루는 사람은 결국 돈도 관계도 자기 삶도 허술하게 다루는 사람이더군. 그러니 자네도 명심하시오. 남의 비밀을 가볍게 발설하는 사람은 절대 오래 곁에 두지 말게. 언젠가 반드시 그 입이 칼이 되어 자네의 등을 찌를 테니 말이야. 사람이 살다 보면 화가 날 때가 있지. 나도 평생 사업을 하며 숱하게 화를 느꼈네. 하지만 나는 경험으로 알게 되었지. 화 자체가 문제인 게 아니라 그 화를 다루는 방식이 문제라는 걸 말이야. 나는 젊을 적에 어떤 동료를 본 적이 있어. 작은 문제에도 곧바로 고함을 치고 물건을 집어던졌지. 겉으로는 기세등등해 보였지만 사실은 자기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는 어린아이 같았네. 결국 그 사람 곁에서는 아무도 오래 버티지 못했어. 다들 그 불안정한 분노에 질려 하나둘 떠나버렸거든. 반대로 또 어떤 사람은 화를 소리치지 않고 침묵으로 표현했네. 말은 하지 않지만 눈빛과 태도로 상대를 질식시키는 거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위험하네. 소리 없는 분노는 오히려 더 깊은 상처를 남기거든. 사람은 괜히 죄책감에 시달리고 불안에 잠을 이루지 못하지. 나는 이 두 모습을 보면서 확신했네. 분노의 방식은 달라도 그 안에 담긴 폭력성은 똑같다는 걸 말이야. 심리학에서도 이를 미성숙한 감정 조절이라고 부르지. 결국 자신의 감정에 휘둘려 상대를 지배하려는 행위야. 그런데 감정이란 파도와 같아서 잠깐은 높아도 이내 가라앉는 법이지. 그런데 그 짧은 순간에 내뱉은 말과 행동이 평생 상처로 남을 수도 있네. 나는 위기 속에서 진짜 강한 사람을 많이 보았지. 그들은 화가 날 때도 먼저 자기 마음을 살피는 습관이 있었네. 야, 지금 내가 왜 이렇게 화가 나는가? 정말 상대에게 쏟아내야 하는가?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는 거야. 그런 태도가 결국 관계를 지켜내더군. 한 번은 해외 협상 자리에서 큰 모욕을 당한 적이 있었네. 순간 가슴이 뜨겁게 달아올랐지만 나는 꾹 참았지. 대신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네. 우리는 오래 갈 사람들입니다. 오늘 감정으로 내일의 기회를 잃지 맙시다. 그 한마디로 분위기가 달라졌고 결국 협상도 성사되었지. 그때 다시 깨달았네. 분노를 다스린다는 건 상대를 이기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지키는 것이라는 걸 말이야. 옛 철학자가 말했지. 화났을 때 어떤 말을 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수준을 알 수 있다. 나는 이 말을 평생 마음에 새겼네. 화를 참는 것도 능력이지만 더 중요한 건 화를 낼 때조차 상대를 존중하는 태도를 잃지 않는 것이지. 그러니 자네도 명심하시오. 화를 조절하지 못하는 사람 곁에서는 반드시 상처 입게 된다네. 오늘은 남이 대상이지만 내일은 자네가 대상이 될 테니까. 사람은 결국 감정의 순간에 진짜 얼굴을 드러내거든. 인생을 살아보니 건강관리와 사람 관리의 첫걸음은 결국 감정관리더군.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는 이는 결국 자기 삶도 주변도 지켜내지 못해. 그러니 그런 사람과는 멀리하시오. 그것이 자네의 마음과 삶을 지키는 길이네. 사람을 살다 보면 처음에는 참 따뜻하고 다정해 보이는 이를 만날 때가 있지. 뭐든 잘 도와주고 먼저 나서서 챙겨주니 아, 이 사람은 진짜 좋은 사람이구나 싶네. 하지만 문제는 거절 한 번이면 그 따뜻함이 순식간에 차가움으로 바뀐다는 데 있어. 내가 겪은 한 인물이 떠오르네. 평소엔 늘 웃으며 내 곁을 맴돌고 작은 부탁에도 발뻗고 나섰지. 그런데 어느 날 내가 그의 부탁을 들어줄 수 없는 상황이 있었네. 그 순간 그 사람의 표정이 달라지더군. 겉으로는 괜찮습니다라 했지만 이후 연락이 끊기고 대화는 싸늘해졌지. 나는 그때 알았네. 그의 친절은 마음에서 나온 게 아니라 거래의 계산에서 비롯된 것이었구나.
심리학에서는 이를 조건적 호의라 부른다네. 처음부터 상대를 돕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나중에 자신이 원하는 걸 돌려받으려는 기대가 깔려 있는 거지. 그러니 기대가 어긋나면 바로 태도가 변해버려. 이런 관계는 애초부터 진심이 아니니 오래 갈 수 없는 법이지. 나는 사업을 하며 많은 부탁을 받았네. 다 들어줄 수는 없었지. 그럴 때 진짜 귀한 사람은 알겠습니다. 이번엔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라며 웃고 돌아서는 사람이었어. 그들은 나를 수단으로 본 게 아니라 함께 가는 동료로 보았던 거지. 반대로 거절 한 번에 등을 돌리는 이는 결국 나라는 존재보다 내가 줄 수 있는 이익만을 본 사람이었네. 한 번은 이런 말도 들었지. 회장님, 제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안 도와주십니까? 나는 속으로 씁쓸했네. 아, 그동안의 호의가 진심이 아니었구나. 결국은 투자를 한 것이고 수익을 기대한 것이었네. 아, 그런 관계는 결국 깨지고 말지. 옛 철학자는 말했네. 진짜 인간관계는 상대를 수단이 아니라 목적으로 대할 때만 가능하다. 나도 평생 살아오며 이 말이 얼마나 깊은 진리인지 체험했네. 사람을 수단으로 대하는 순간 그 관계는 이미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아. 작은 파도에도 쉽게 무너져 버리지. 나는 젊은이들에게 늘 조언하네. 조건부 친절에 마음 빼앗기지 말라. 그런 사람 곁에 있으면 자꾸만 조심스러워지지. 이번엔 또 뭘 기대할까? 내가 실망시키진 않았을까 하고 불필요한 불안에 시달리게 된다네. 하지만 기억하시오. 그건 자네가 잘못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기대한 이익을 주지 못한 것뿐이라는 걸 말이야. 사람은 진심으로 아끼는 이 앞에서는 서운해도 표현을 조심한다네. 관계를 잃고 싶지 않기 때문이지. 그러나 거절 하나에 돌변하는 사람은 처음부터 관계가 목적이 아니었어. 그런 사람은 곁에 오래 둘 필요가 없네. 나는 이렇게 믿네. 좋은 관계란 서로 기대를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존재 자체를 존중하는 것이라고. 조건부 친절은 결국 흑자와 적자의 계산으로 끝나지만 진짜 친절은 계산을 넘어 평생을 함께 가게 만든다네. 그러니 자네도 꼭 기억하길 바라네. 거절 하나에 돌변하는 사람은 가까이 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라는 걸. 진짜 관계는 거래가 아니라 신뢰와 존중 위에 세워져야 오래 간다네. 나는 평생 사업은 사람이라고 말해왔네. 하지만 나이가 들고 보니 그 말에 하나를 더 보태야겠더군. 사람은 건강 위에 선다. 는 말이지. 몸이든 마음이든 건강하지 못한 이는 오래가는 관계를 맺기 어렵다네. 내 젊은 시절을 떠올려 보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고 끼니조차 제대로 못 챙기며 달리던 때가 있었지. 그때는 건강이란 단어가 사치처럼 느껴졌네. 하지만 몸이 망가지니 마음도 예민해지고 작은 일에도 쉽게 화가 치밀어 오르더군. 그때 깨달았지. 몸이 지치면 사람 보는 눈도 흐려지고 관계도 삐걱대는 법이라는 걸. 사람을 볼 때 나는 이제 이런 기준을 삼네. 그 사람이 자기 몸과 마음을 어떻게 돌보는가. 건강을 챙기지 못하는 이는 결국 주변에도 무심해지기 마련이야. 몸이 늘 피곤하고 마음이 불안정하면 타인에게 따뜻함을 나눌 여유가 없지. 반대로 스스로를 잘 돌보는 사람은 관계에서도 균형과 배려를 보여주더군. 나는 직원들에게 자주 말했네. 야근도 중요하지만 건강 잃고는 아무 의미 없다. 네 몸을 지키는 것이 회사와 가정에도 이익이다. 처음엔 다들 대수롭지 않게 들었지만 시간이 지나 보니 이 말이 진리더군. 건강이 무너지면 돈도 일도 사람도 다 잃게 된다네. 그리고 건강은 단지 병이 없는 상태만을 말하는 게 아니지. 마음의 건강, 그것도 무척 중요하다네. 불안과 열등감에 사로잡힌 사람은 관계에서도 늘 흔들리지. 작은 권력에 취하거나 약자를 얕잡아 보거나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 뿌리를 들여다보면 결국 마음의 불안정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았네. 나는 사업을 키우면서 수많은 재능 있는 인재를 보았지만 끝까지 남는 사람은 재능이 아니라 마음이 건강한 사람이었어.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줄 알고 손해를 봐도 원망하지 않고 늘 웃으며 옆 사람을 챙기는 사람. 그들의 건강한 마음이 회사를 지탱했지. 자네도 잘 알 거야. 몸이 아프면 일상조차 버겁지. 관계도 마찬가지야. 마음이 병든 사람은 결국 주위까지 병들게 한다는 걸. 그래서 나는 이제 사람을 볼 때 그가 얼마나 성실한지와 함께 그가 자기 자신을 얼마나 건강하게 돌보는지도 본다네. 건강은 자기 몸만이 아니라 관계의 체력이지. 마음이 건강한 이는 오래 함께 할 수 있고 힘든 시절에도 버팀목이 되어준다네. 그래서 나는 믿네.
좋은 관계를 맺고 싶다면 먼저 건강을 챙겨야 한다는 걸. 그것이 내 몸을 지키는 길이자 내 곁에 사람을 지키는 길이기도 하네. 나는 평생 일을 앞세워 달려왔네. 회사를 키우고 나라를 일으키겠다는 생각에 집을 비운 날이 더 많았지. 그러나 나이 들어 돌이켜보니 결국 가장 소중한 건 가족이더군. 돈도 명예도 권력도 언젠가는 사라지지만 끝까지 내 곁에 남아준 건 가족이었네. 그래서 이제 나는 사람을 볼 때마다 이렇게 묻는다네. 이 사람이 내 가족처럼 오래 곁에 둘 수 있는 사람인가? 가족이란 건 참 묘한 존재야. 잘못을 해도 끝내 손을 놓지 못하고 힘들어도 다시 품어주지. 하지만 동시에 가장 가까이에서 내 본 모습을 다 드러내게 만드는 존재이기도 하지. 나는 그래서 사람을 판단할 때 가족이라는 잣대를 가져오곤 했네. 이 사람이 내 아들, 내 딸과 어울린다면 편안하겠는가? 내 곁에서 평생 식탁을 함께할 수 있겠는가? 이런 질문을 던지면 대답이 금세 분명해지더군. 사업을 하며 수많은 인재를 만났지. 능력이 뛰어나도 가족이라면 어땠을까 하고 떠올렸을 때 마음이 편치 않은 사람은 결국 오래 가지 못했네. 반대로 조금 서툴러도 가족처럼 믿을 수 있는 사람은 끝까지 남아주었지. 그들과는 서로를 수단으로 삼지 않고 목적 그 자체로 대했으니 관계가 오래 갈 수밖에 없었던 거야. 나는 한때 일이 우선이다라는 생각에 가족을 뒷전으로 미룬 적도 있었네. 하지만 세월이 흐르니 깨닫게 되었지. 가족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아무도 지킬 수 없다는 걸. 사람의 진심과 성품은 가족 앞에서 가장 정확히 드러난다네. 남에게는 번듯하게 굴어도 가족에게 무심하거나 무례하다면 그건 오래 두고 볼 필요 없는 사람이지. 내가 늘 직원들에게 했던 말이 있어. 집안에서 가족을 챙길 줄 아는 사람이 회사에서도 사람을 챙긴다. 가족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이는 타인도 존중할 줄 아네. 반대로 가족을 하찮게 여기는 이는 결국 사람을 도구로만 보게 되지. 나는 이제 이런 결론을 내리네. 사람을 볼 때 가족처럼 오래 함께할 수 있는가를 기준으로 삼아라. 식탁을 같이 하고 어려운 날에도 곁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인가? 만약 마음이 불편하다면 이미 답은 나와 있는 것이네. 결국 인생에서 남는 건 돈이나 권력이 아니라 가족 같은 관계야. 내 곁에 오래 남아줄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묻는 것. 그것이 가장 단순하면서도 확실한 판단 기준이지. 나는 사업을 키우면서 수많은 인재를 만났네. 머리가 비상하고 아이디어가 번뜩이며 말솜씨가 화려한 이들도 많았지. 처음엔 나도 그런 이들에게 마음이 쏠렸어. 이 사람만 있으면 큰일을 해낼 수 있겠다 생각했지. 하지만 세월이 흐르며 똑똑한 재능보다 더 귀한 게 있음을 깨달았네. 진짜 믿을 수 있는 건 성실과 꾸준함이라는 걸. 재능 있는 사람은 잠깐 빛날 수 있네. 그러나 꾸준하지 않으면 그 빛은 금세 꺼져버리지. 나는 직접 봤네. 뛰어난 실력을 갖추었지만 작은 실패에 주저앉아 버리는 이들. 화려한 말로 시작했지만 끝까지 책임지지 못한 이들. 반대로 특별히 눈에 띄진 않아도 묵묵히 맡은 일을 끝까지 해내는 사람은 결국 주변의 신뢰를 얻고 더 큰 자리를 맡게 되었지. 내가 늘 강조한 말이 있어.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 큰 일을 이룬다. 사업에서든 인간관계에서든 말보다 중요한 건 지켜낸 행동이지.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행동으로 보여주는 이는 드물거든. 그런 사람과는 마음을 다해 함께 할 수 있네. 한 번은 큰 공사에서 문제가 터졌을 때였네. 누구나 핑계를 대고 뒤로 물러서려 할 때 조용히 남아 끝까지 현장을 지킨 직원이 있었지. 그는 화려한 말도 눈에 띄는 재능도 없었지만 밤새 인부들과 함께 땀을 흘리며 문제를 해결했네. 그때 나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지. 앞으로는 저런 사람에게 더 큰 일을 맡기겠다. 왜냐하면 재능은 눈에 보이지만 성실은 위기 속에서만 드러나기 때문이지. 내가 보는 사람의 기준은 단순하네. 말보다 행동, 재능보다 성실. 화려한 언변으로 나를 설득하는 이는 많지만 끝까지 묵묵히 일을 마무리하는 이는 적지. 결국 내 인생을 지탱해 준 건 그런 사람들이었네. 철학자도 말했지. 성실은 천재성을 이긴다. 나는 이 말을 온몸으로 느꼈네. 성실한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신뢰를 쌓고 주변의 마음을 움직여 결국 더 큰 길을 걷게 되더군. 반대로 재능만 믿는 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고립되고 말지. 자네도 기억하시오. 사람을 볼 때 말에만 혹하지 말고 그가 작은 약속을 어떻게 지키는지, 작은 일에 얼마나 꾸준한지를 보게. 그것이야말로 진짜 본성을 가르는 기준이네. 나는 이제 확신하네.
재능은 눈길을 끌지만 성실은 마음을 붙잡는다네. 화려한 말은 귀를 즐겁게 하지만 꾸준한 행동은 삶을 지탱하지. 결국 오래 함께할 수 있는 사람은 화려한 이가 아니라 조용히 곁에서 끝까지 걸어주는 사람이더군. 나는 평생 돈과 씨름하며 살아왔네.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소 팔아 서울로 올라왔을 때만 해도 돈이란 게 참 멀고도 귀한 것이었지. 그러나 사업을 일구고 수많은 사람과 거래하며 알게 되었네. 돈은 단순한 수단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가짐을 드러내는 거울이라는 걸 말이야. 흥미로운 건 돈을 다루는 태도와 신뢰를 다루는 태도가 꼭 닮아 있다는 사실이지. 돈을 허투루 쓰는 사람은 신뢰도 가볍게 흘리더군. 반대로 작은 돈이라도 소중히 아끼는 사람은 신뢰도 무겁게 다루었네. 돈이란 한 번 잘못 쓰면 잃기 쉽고 다시 모으려면 오랜 시간이 걸리지. 신뢰도 똑같아. 한 번 깨지면 다시 쌓기란 쉽지 않네. 나는 젊을 적 공사판에서 작은 돈을 맡겨본 적이 있었네. 그 돈은 많지 않았지만 그걸 허투루 쓰거나 자기 욕심에 빼돌린 이는 결국 다른 일에서도 무책임했어. 반대로 그 돈을 꼼꼼히 챙기며 남의 몫을 지켜준 사람은 시간이 지나도 믿음을 잃지 않았지. 그때 깨달았네. 돈과 신뢰는 모두 관리의 문제라는 걸. 사업을 하다 보면 거래처에서 달콤한 제안을 할 때가 많네. 눈앞의 이익은 커 보여도 그 한 번의 탐욕이 결국 신뢰를 무너뜨리더군. 돈 몇 푼 더 벌자고 거짓말을 했다가 관계 전체를 잃는 경우를 수도 없이 보았네. 그래서 나는 늘 직원들에게 당부했지. 돈을 잃는 건 다시 벌면 되지만 신뢰를 잃으면 모든 걸 잃는다. 돈도 그렇지 않은가? 평생 모은 재산도 한순간의 방심으로 사라질 수 있지. 신뢰도 똑같네. 수십 년 쌓아온 믿음도 작은 거짓 하나로 무너져 버리더군. 나는 이를 두고 늘 경계했네. 내 삶을 돌아보니 돈은 결국 목적이 아니었네. 가족을 지키고 회사를 키우고 나라에 기여하기 위한 도구였지. 신뢰 역시 그랬어.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도구이자 삶을 굳건히 세워주는 기둥이었네. 그러니 둘 다 허술하게 다루어선 안 된다네. 나는 자네에게 말하고 싶네. 사람을 볼 때 그가 돈을 어떻게 다루는지 살펴보라. 거기엔 그 사람의 신뢰관도 함께 담겨 있네. 돈을 깨끗하게 관리하는 이는 사람과의 관계도 정직하게 지켜가더군. 반대로 돈을 함부로 쓰거나 남의 것을 가볍게 여기는 이는 신뢰도 쉽게 저버리더군. 결국 돈과 신뢰는 모두 쌓기 어려우나 무너지기는 쉬운 것들이야. 그래서 더욱 무겁게 다루어야지. 자네도 이 점을 잊지 마시오. 돈 관리와 신뢰 관리, 이 두 가지를 제대로 할 줄 아는 사람만이 끝까지 함께 갈 수 있다네. 나는 젊을 때 사람을 잘못 보아 크게 상처 입은 적이 많았네. 겉으론 웃는 얼굴을 하고 친절했지만 뒤에서는 내 등을 돌려 세우던 이들이 있었지. 그럴 때마다 나는 내 마음을 의심했어. 내가 너무 예민한가? 내가 오해한 건가? 하고 말이야. 그런데 세월이 흐르고 보니 그 불편한 감각이야말로 내 마음이 보내는 경고등이었다는 걸 알게 되었네. 사람의 본성은 늘 작은 틈에서 드러나지. 약자에게 무례하게 굴거나 거절 하나의 태도가 돌변하거나 핑계로 책임을 피하려는 모습. 그 순간 마음속에서 찜찜함이 일면 그냥 지나치지 말아야 하네. 나는 그 신호를 무시하다가 몇 번이나 크게 데인 적이 있었어. 결국 깨달았지. 사람을 잘 본다는 건 상대를 단정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불편함을 존중하는 것이라는 걸. 내가 회사를 키우며 수많은 사람을 만났지만 끝까지 곁에 남은 이는 늘 마음이 편안한 사람들이었네. 그들과 함께 있을 땐 긴장하지 않아도 되었고 말 한마디에도 따뜻함이 묻어났지. 반대로 늘 조심스럽고 긴장되는 사람과는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오래 가지 못했네. 내 마음이 이미 그 차이를 알고 있었던 거야. 나는 이제 확신하네. 내 마음을 지키는 건 나 자신만의 책임이라는 걸 말이야. 잘못된 관계에서 멀어지는 게 결코 나쁜 게 아니야. 그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가장 기본적인 선택이지. 나는 늦게야 이걸 배웠네. 젊었을 땐 사람을 의심하는 게 혹시 나쁜 건 아닐까 하고 괜히 양심의 가책을 느꼈지만 지금은 말할 수 있네. 아니다. 사람을 가려내는 건 지혜이며 내 삶을 지키는 용기라는 걸. 삶을 살다 보면 누군가는 우리를 아프게 하고 또 누군가는 우리를 일으켜 세운다네. 중요한 건 그 아픔에 머무르지 않고 스스로의 마음을 단단히 지켜내는 것이라네.
내 마음은 내가 끝까지 지켜야 할 가장 소중한 집이니까. 그러니 자네도 명심하시오. 마음이 불편하다면 그 감각을 억누르지 말고 귀 기울여라. 그것은 단순한 예민함이 아니라 자네를 지켜주려는 본능의 목소리일 수 있다네. 마음을 지키는 지혜야말로 평생을 버틸 힘을 주는 든든한 방패가 되어준다네. 나는 평생 수많은 관계 속에서 살아왔네. 사업을 하며 이해관계가 얽히고 설킨 사람들을 만났고 때로는 나를 이용하려는 이들도 있었지. 그 과정에서 뼈저리게 깨달은 게 있네. 진짜 좋은 관계란 서로를 수단으로 보지 않고 그 자체로 존중하는 데서 나온다는 사실 말이야. 사람들 중에는 늘 계산기를 두드리며 다가오는 이들이 있지. 내가 이만큼 했으니 너도 나에게 무엇을 해줘야 한다. 그들의 호의는 투자가요. 그들의 친절은 거래지. 이런 관계는 결국 손익계산이 맞지 않으면 금세 무너져 버린다네. 나는 그런 사람을 수도 없이 겪었지. 겉으로는 정답게 웃으면서도 결국은 자기 이익이 우선인 사람들이었어. 반대로 진짜 좋은 관계는 아주 단순했네. 이유 없는 손길, 조건 없는 배려, 대가를 바라지 않는 마음. 한 번은 큰 위기에 빠졌을 때 누군가는 나를 떠났지만 누군가는 묵묵히 곁을 지켜주었지. 그들은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가 아니라 당신이 무너지지 않길 바란다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었네. 나는 그때 알았지. 사람 사이의 진짜 가치는 이익이 아니라 서로를 목적으로 대하는 데서 나온다는 걸. 철학자 칸트도 말했지. 인간을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대하라. 나는 사업을 하며 이 말을 뼛속 깊이 느꼈네. 사람을 단순히 도구로 본 순간 그 관계는 오래가지 못해. 하지만 사람을 그 자체로 존귀하게 대하면 비록 당장은 손해를 보더라도 결국 더 큰 신뢰와 힘으로 돌아오더군. 나는 직원들에게 자주 이야기했네. 회사가 크는 건 건물이나 기계 덕이 아니다. 바로 사람 덕이다. 그러니 직원 한 명 한 명을 기계의 부품처럼 보지 말고 하나의 목적으로 대하라. 그렇게 했을 때 조직은 단단해졌고 서로는 가족처럼 얽히며 위기를 이겨냈지. 자네도 한번 생각해보게. 지금 곁에 있는 사람들은 자네를 수단으로 보는가? 아니면 그 자체로 존중하는가? 또 자네 자신은 누군가를 수단으로만 대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 질문에 솔직히 답하다 보면 관계의 진짜 얼굴이 보이기 시작한다네. 나는 이제 확신하네. 좋은 관계는 서로를 이익의 도구가 아닌 함께 걸어갈 동반자로 대하는 것에서 시작한다는 걸. 조건 없는 진심. 그게 결국 평생을 버티게 하는 가장 큰 힘이더군. 내가 평생을 살아오며 가장 크게 배운 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나는 주저없이 이렇게 답하겠네. 사람은 결국 사람이 전부다. 돈도 명예도 권력도 다 중요해 보이지만 결국은 사람으로 인해 얻고 사람으로 인해 잃는 법이더군. 젊은 시절 나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던 빈털터리였네. 그때 나를 믿고 기회를 준 이들이 있었지. 작은 신뢰였지만 그 신뢰가 나를 세워주었네. 반대로 회사가 커지고 나니 달콤한 말로 다가와 내 옆에 서려는 이들도 많았어.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위기가 닥치면 남는 이는 손에 꼽히더군. 결국 나를 살린 것도 나를 넘어뜨린 것도 사람이었지. 나는 그래서 늘 말하네. 돈은 도구일 뿐이고 권력도 잠시뿐이라네. 그러나 사람과 맺은 신뢰와 우정은 세월이 지나도 남는다네. 회사를 세우고 나라에 기여하려 했던 내 삶도 결국은 좋은 사람을 곁에 두었기에 가능했던 것이야. 한 번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 나는 시멘트와 철근으로 회사를 세운 게 아니라 사람들의 믿음과 땀으로 회사를 세웠다. 이건 진심이었네. 아무리 큰 자본을 갖추어도 믿을 만한 사람이 없으면 결국 무너지고 마는 법이지. 반대로 자본이 부족해도 믿을 만한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다시 일어설 수 있네. 나는 나이가 들어서야 비로소 더 깊이 느꼈네. 사람을 잘 보는 눈은 돈 버는 기술보다 더 소중하다는 것을 말이야. 돈은 잃어도 다시 벌 수 있지만 신뢰는 잃으면 평생 회복하기 어렵지. 그래서 나는 늘 강조했네. 사람을 보되 겉모습이 아니라 본심을 보아라. 작은 순간에 드러나는 진짜 얼굴을 놓치지 말라. 내 삶을 돌아보면 화려한 말보다 성실한 행동, 조건부 친절보다 꾸준한 진심, 약자에게 무례하지 않는 마음이 결국 오래가는 인연을 만들었네. 나는 그래서 젊은이들에게 말하고 싶네. 좋은 사람과 함께하라. 그것이 인생을 지키는 가장 큰 자산이다. 끝으로 다시 한번 말하네. 사람은 결국 사람이 전부다. 돈도 권력도 다 사람에게서 나오고 또 사람에게로 흩어지네. 그러니 자네도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올바른 인연을 곁에 두도록 하시오. 그것이야말로 평생을 버틸 가장 큰 힘이 될 테니 말이야. 이제 긴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네. 오늘 나는 평생 사람 속에서 살며 깨달은 것들을 풀어놓았지. 사람의 본성은 겉모습에 있는 게 아니라 작은 순간에 드러난다는 것. 작은 권력 앞에서, 약자 앞에서, 실수했을 때, 분노가 치밀 때, 거절을 당했을 때, 바로 그 순간이 그 사람의 진짜 얼굴이지. 나는 평생 돈과 권력을 쫓아 달려왔지만 결국 나를 웃게 하고 울게 한 건 사람이었네. 사업을 세우는 것도, 나라를 일으키는 것도 다 사람이 있었기에 가능했지. 그래서 나는 이제 이렇게 말하네. 사람은 결국 사람이 전부다. 좋은 사람을 곁에 두면 내 인생이 단단해지고 잘못된 사람을 곁에 두면 내 삶이 무너진다네. 자네가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속에 떠오른 사람이 있을 거야. 혹시 불편했던 관계, 늘 의심스러웠던 인연이 생각났다면 그 감각을 무시하지 마시오. 그것은 예민함이 아니라 내 마음이 보내는 경고일 수 있다네. 마음을 지키는 것, 그건 자기 자신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이야. 잘못된 관계에서 멀어진다고 해서 자네가 나쁜 사람이 되는 건 아니네. 오히려 내 삶을 지키는 책임 있는 선택이지. 오늘 나는 건강, 가족, 사람, 돈, 이 네 가지를 통해 사람을 보는 눈을 이야기했네. 건강이 무너지면 관계도 무너지고 가족을 존중하지 않는 이는 결국 타인도 존중하지 못한다는 것. 재능보다 성실이 오래가고 돈 관리와 신뢰 관리가 닮아 있다는 것. 이 네 가지는 결국 한 가지로 이어지네. 좋은 사람과 오래 가라. 그것이 인생의 전부다. 이제 자네에게 부탁하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았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눌러두게. 그러면 앞으로도 내 경험과 깨달음을 나눌 수 있을 것이네. 또 댓글로 자네의 경험을 들려주면 좋겠네. 사람 때문에 아팠던 기억 또는 끝까지 함께 해준 고마운 인연. 그 이야기를 나누면 다른 이들에게도 큰 힘이 될 걸세.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주변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주길 바라네. 우리가 서로의 경험을 나눌수록 더 많은 이들이 잘못된 관계에서 벗어나고 좋은 인연을 지켜낼 수 있을 테니까 기억하시오. 좋은 사람을 곁에 두는 건 삶을 단단히 세우는 가장 큰 지혜라네. 오늘도 자네의 마음을 잘 지키고 귀한 사람들과 함께 걸어가길 바라네.